하이패스가 없는데 일로 가도 돼요? 하이패스 있어요. 하이패스는 있는데 네. 그러니까 지금 제 차 상태가 네. 신차라서 하이패스는 있는데 네. 등록이 안 돼서 할인이 안 된다. 그렇죠. 아하. 네, 전기차가 원래 그렇군요. 올해 7월 달에 네. 이 하이패스 50% 아하. 할인이 종료였어요. 종료.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가 보급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네. 보급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.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네. 종료였는데 이제 아직 충분히 보급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2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. 아니 근데 파란 번호를 네네. 식별하면 그냥 자동으로 공용 주차장처럼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등록을 하면 50% 해준다라는 건 아, 마치 귀찮아서 등록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받겠다라는 심보 아니에요?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. 아직 아이오닉5를 등록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인천 내가 장진영님 만나러 갈 때 네. 올 때마다 13,200원 이거 뭐 이래 이거 이거 봐 얘도 열받잖아 지금 얘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부탁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. 그 돈을 다 내셨군요. 이 결과적으로 그 차액은 집주인이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거예요? 그저 네. 여러 번 갔죠. 제가 한 100번 갔나? 그랬나? 기억이 없지. 청구할게요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이제 전기차를 사고 이 혜택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2년이면은 네. 지금 9월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2024년 7월까지라는 그렇죠. 거 아니에요? 2024년 7월 1일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이죠. 그때 가서 한 6개월 또 연장, 뭐 3개월 또 연장 이렇지 않을까요? 연말까지 연장 뭐 이런 모르겠어요.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음. 이게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 안 됐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. 예산 소모가 다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2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오닉 6 지금 뭐 이제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기다렸다가 이제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, 차량 등록증하고 네. 이 저공해 할인 스티커가 나와요. 딜러님이 아마 해주실 건데 네. 그거랑 본인 신분증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 들고 그 차를 직접 가져가셔야 돼요. 아하. 네, 이 차를 가져가서 어디로 가져가냐, 그러니까 민영 고속도로는 안 되고요. 민자 고속도로 말고 국영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사무실 있죠. 네. 톨게이트 사무실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. 아하. 네, 거기 가서서 이거 이 저공해차 할인, 하이패스 할인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아마 제 생각으로 우리 허 감독이 전기차 살 때 그때 혜택이 끝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사실 미리 산 사람이 꿀을 빨았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? 전기차는? 어느 정도는 맞는 네.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물론 이제 전기차 뭐 시기상조다,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. 물론 인프라가 실제로 부족한 지역도 있고 본인 환경상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이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습득하고 인프라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거니를 알고 계신 소위 얼리어답터 분들은 진작에 사서 이런 혜택들을 다 누렸다라고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. 장진영님은 얼리어답터다.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전생에 꿀 버리셨나 봅니다. 전생에요? 네. 전생에 꿀벌이었나?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건 예, 전기차에 대한 불안한 눈빛과 그걸 그렇죠. 바라보는 너 그건 아마도 그렇죠. 전쟁 같은 화재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하다 있고요. 보면 나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휴대폰 충전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배터리 셀이 충방전 사이클이 한 500회 정도 된다. 이건 사실 셀이 그렇다는 거고, 그렇죠. 셀 하나가 그렇다는 거고, 이 셀이 수십 수백 개가 뭉쳐서 BMS로 관리가 되게 되면 요거는 C레이트에 따라서 수명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, 공학적으로. 그렇죠. 그러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셀의 구성이나 BMS의 정교함에 따라 최소 1000회에서 많게는 뭐 2000회까지도 충방전이 된다라는 뭐 대충 이제 공학자들에 의하면 그 정도는 보장한다.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40만 킬로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다. 네, 그렇죠. 보통 평균적으로 뭐 더 가는 것도 있고 네. 좀 덜 가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덜 가는 거는 이제 곧 나올
EV6 GT 같은 경우에 시리즈가 너무 높으니까. 그렇죠.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7.6 시리즈니까 네네. 이런 것들은 조금 그게 사실 이제 그 정확히 정형화된 식은 없어요. 근데 연구자들마다 본인들이 경험적으로 그래서 비례적으로 갖고 있는 간이식들이 있는데, 그렇죠. 저도 그렇게 갖고 있는 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. 사실 그 EV6 GT를 계산해봤을 때 정말 그 속된 말로 조지고 다니면 네, 뭐 그런 식으로 막 쓰고 네. 다녔을 때도 20만 그래도 킬로 20만 정도는 넘어. 네, 그래도. SOH 80%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. 근데 그러면 뭐 조지고만 안 다니고 네, 적당히 기분 날 때만 조지면 그게 네. 30만도 되고 40만도 되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일반적인 이런 대중적인 전기차에서는 대략적으로 SOH 80%까지를 40만에서 60만 정도로 보면은 얼추 맞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그것도 상당히 좀 성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되는 네, 그렇죠.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.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의 수명이 그 BMS의 수준하고 많이 직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배터리 제어 기술이 높지 않으면 위험한 거고, 그걸 네. 잘 제어하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. 그렇죠. 중국의 보조 배터리나 저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한 그런 전자제품들이 왜 뻥뻥 서지냐? 제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. 네. 사실 BMS 문제가 가장 크고요. 그죠? 네. 근데 이제 뭐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BMS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또 부품들도 사실 일반 가전용 그런 파츠를 쓰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전류에 뭐 쇼트가 났을 때 어떤 그런 무한 전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. 근데 그거는 열이란 말이죠. 그렇죠. 내가 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열을 버텨내는 그런 소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흠. 그게 아닌 BMS들을 넣으면 싸죠. 이게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우는 게 뭐 때문이냐면 싸울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율 능력, 성격, 그렇죠. 또 네고시에이터적인 기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제어하고 얼마나 잘 관리, 매니지먼트 하느냐. 그렇죠.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가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거고, 그러면 이걸 못하는 회사들은 배터리의 수명, 배터리의 발열, 특히 열 제어 못하니까 충전 속도 쭉쭉 떨어지죠. 그리고 또 출력 한번 세게 걸다가 그 다음에는 온도가 이게 강제로 이렇게 센서에 맞춰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출력이 강제로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발열 제어를 제대로 못 해놓으면 이게 다 연쇄적으로 무너진다고.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다. 그래서 이제 BMS도 그 뭐라 그러죠?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것들도 있고, 그죠. 그 솔루션 제공해주는 거 외에 제조사에서 연구팀이 따로 이제 있어서 그 사양을 SOC 줘요. 사는 거랑 똑같죠. 그렇죠. 그럼 미디어텍의 SOC 주문해 놓으면 네네네.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다 코딩이 돼서 나와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대로 얹으면 왜 중국 제품들 보면은 왜 기본적인 네네. UI가 다 똑같잖아요. 그대로 기본적인 없거든요. 레이아웃이 똑같단 네. 말이야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해주는 거고, 백그라운드는 이제 해주는 거. 거기에다가 제조사의 컬러. 야, 우리는 이렇게 바꾸자. 우리는 기능을 저렇게 열자.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그런 조율과 설계의 어떤 정성이 들어가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고 제조사가 그냥 해주는 대로 쓰는 브랜드는 상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뭐 매니지먼트 뭐 어렵냐 뭐 열 뭐 이렇게 해서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,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. 차가 다 다르고 뭐 형상도 다르고 실제로 뭐 에어로다이나믹스도 다르고 뭐 이게 열이 전달되는 형상 자체가 배터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BMS라든가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그 사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만 좋은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BMS를 왜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배터리 선행 연구팀이 있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배터리를 생산을 안 할 뿐이지 리튬이온 배터리, 그리고 또 뭐 리튬 인산 철서부터 전고체까지 다양한 선행 연구를 하기 때문에
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자적인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가 굉장히 연구에 있어서 정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. 아이오닉 6는 지금 두 번째인데, 아이오닉 5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얻었겠죠. 네,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반영을 좀 했을 것 같은데,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같아. 네,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네. 사실 시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뭐랄까 적응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있던 게 네. 시선의 일직선상에서는 더 맞아요. 아, 네, 여기 있는 게. 근데 불편해요. 뭐가 불편하냐면 이 도어랑 얘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디자인적인 일체감도 떨어지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목적 중에 하나는, 모든 안전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전방 주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많이 안 나갈수록 전방 주시에 유리한 거죠. 네. 이 누구 선글라스예요? 와이프 거. 그래요? 네. 어때요? 고양이 같네요. 원래 약간 이제 여성용은 빌립시다. 약간, 네. 그런 게 있으니까. 그렇군요. 그래서 상당히 이 뭐 디자인적으로도 미려하지만 그런 전방 주시성이 좀 더 뛰어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내리면 바로 보이거든요. 좋아요, 위치가.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볼 필요 없어. 맞아요. 이렇게만 네. 보면 운전자만 잘 보면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잘 설계돼 있다. 지금 여기에는 동승석도 너무 잘 보여서 그래요? 굳이 뭐 내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나? 운전자만 보면 되잖아요. 네. 네. 동승석들이 보면은 이게 뭐가 좋으냐면 비 오는 날 뒤에 네네. 이 비가 약간 이제 그치면서 물 한 개 올라오면 밑에가 무슨 액자처럼 굉장히 좀 미장센을 여기서 보여주는데, 근데 디스플레이 좀 작아요. 이제 아무래도 이 디자인 형상 때문에 베젤이 좀 커진 것 같아요. 디스플레이 자체는 동일한데 베젤 좀 감싸는 그것 때문에 아마 네. 좀 작게 보이는 거긴 할 거예요. 왜냐면 규격 두 개로 쓴다 그러면 그게 더 돈이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 같고, 화질은 뭐 아유, 좋으니까. 화질은 충분하죠. 지금 여기 뭐 뒷차 넘버도 다 보이고 지금.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정말 필요로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, 이게 차가 특히 세단형의 경우 뒤에 SUV나 트럭 같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야간에 굉장히 눈이 부셔요. 이 미러에 반사돼 가지고 네, 굉장히 눈이 부신데, 이거는 미러에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가 촬영을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에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눈부심이 없다. 아이오닉 5에는 이 룸미러도 디지털로 바뀐다 그러던데 얘는 왜 적용이 안 됐죠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방금 말했던 부분도 얘까지 바뀌었으면 더 눈이 안 부셨을 텐데. 그러니까 그 이미 뭐 GM 차량들은 이게 디지털로 이미 적용돼 있어요. 거의 뭐 거의 적용돼 있고,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도 부분 변경하면서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. 그래서 요게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. 그런 정도 아쉬움.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디지털일 거면 얘도 같이 갔어야 되지 않나?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조정 안 해도 되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야 그러면 이거는 화각을 어떻게 조정해, 이렇게 안 보이잖아 하고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카메라가 조정이 되죠. 똑같이 여기 카메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카메라가 훨씬 넓은 공간을 비춰주기 때문에. 저 하우징 넓은 것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? 카메라가 뭐 저렇게 클 필요가 있냐? 그 접었을 때 많이 이렇게 접히지도 않아서 공간 줄이는 효과도 좀 적은데, 이게 설계 잘못된 거 아니냐? 디자인 잘못된 거 아니냐?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게 그 디자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심미적인 것과 그 기능적인 것으로 좀 이원화해서 보잖아요. 기능적인 면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한 디자인이라고 봅니다. 기능적인 면에서? 왜, 어떤 면에서?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차피 이렇게 카메라로 할 거면 저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 있을 거예요. 굳이. 근데 그거는 카메라로 됐을 때 이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데가 보여야 돼요. 안 보이는 데가 보여야 된다. 사각지대. 사각지대의 화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가 차에서 가장 먼 게 이상적이긴 해요. 그렇게 위치를 저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. 그리고 나서 주변에 저렇게 뭐 크게 뭐 지금
카메라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. 뭐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. 근데 사실 네, 네.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네. 놓치는 사각지대가 네. 운전자 시점에서 네. 이 B필러에 걸쳐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좀 아래 붙어도 되고. 조금 아래 붙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굳이 이런 형태일 필요는 없잖아요. 그쵸. 굳이 저 형태일 필요는 없는데 네.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. 차에서 멀어져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거고, 네. 그리고 저 주변에 이제 카메라는 요만한데 네. 왜 주변에 이따만하게 했느냐. 그렇지. 하우징이 왜 이렇게 크냐. 하우징이 네. 왜 이렇게 크냐. 하우징은 지금 하우징 컬러도 보면은 네. 하우징 컬러도 저기 정해져 있거든요. 음. 왜냐면 이제 그 카메라라는 건 결국은 주변의 빛을 얼만큼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거라서 네. 주변의 빛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뭐 후드처럼. 네. 주변에 빛 간섭이 많을수록 내가 실제로 여기 보여줘야 하는 디스플레이를 가는 과정에서 얘가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처리가 한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. HDR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러니까 뭐든지 원본이 좋아야 아무리 보정을 해도 원본이 좋지 않으면 그 최종 결과물은 좀 떨어질 수 바람 있어요. 불고 비 오고 네. 이물질 날리고 먼지 생기고 눈발 날리고 뭐 그러니까 네. 가끔 벌레들도 막 달라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런 식으로 하우징으로 네네. 빛과 이물질과 먼지와 눈과 벌레들을 다 보호를 하면서 이미지의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카메라 렌즈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저런 거다. 그렇죠. 그러다가 모듈만 이렇게 나오면 그건 또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만약에 여기 없어지고 네. 이런 짝대기 같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 네. 모듈만 딱 있어. 네. 사실 이런 거 광학 코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렇죠. 광학 코팅 빡세게 하면 먼지도 붙어서 떨어지고 네. 벌레도 잘 안 붙고 그러잖아. 네. 그렇게 하면 되지. 더 비싸지겠죠. 그 저렴한 방식으로 해서 가장 이게 네. 타협점이다. 그렇죠. 그게 이제 뭐 제네시스 라인업에 네. 새로이 뭐 EGMP가 적용되는 네. 혹은 뭐 다음 플랫폼이 적용되는 네.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. 방금 말씀하신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어쨌든 대중차고 네. 얘는 현대이기 때문에 네. 그 정도까지 비용적으로 들어가는 걸 대중 저기 소비 계층이 이 정도의 차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그걸 용인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. 제조사에서 생각할 때. 여기 직진이 또 갑자기 없어지네. 그럴 수 있겠네요.